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계속 그 매물을 나오게 하는 그런 매물 유도 멘트들을 계속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양도세 중과할 거니까 5월 9일 이후로는 뭐 봐주는 거 없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라 얘기도 많이 나왔죠. 그다음에 이제 비거주 1주택자도 팔아라. 보유한다고 해서 뭐 좋지 않을 것이다. 뭐 지금 뭐 갭 투자 생각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했고, 오늘은 이제 임대사업자를 막 타깃해가지고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아니 임대사업자 왜 이렇게 혜택이 많냐? 임대사업자 계속 하게 해줘야 됩니까? 뭐 한 사람이 뭐 수백 채를 사는 게 맞습니까? 하면서 계속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임대사업자는 이미 박살나 있는 지가 꽤 오래됐는데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등록해가지고 의무를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가 딱 끝났을 때 혜택이 생기는데 그 혜택을 좀 줄이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어떻게든 매물이 나오게 하려고 최대한의 좀 노력을 하고 있다. 자, 똘똘한 한 채도 주거용 아니면 안 하는 게 이익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새벽에 또 막 경고성 멘트들도 막 계속 했었고, 뭐 한 사람이 지금 수백 채씩 사는데 임대사업자 이거 하는 게 맞냐 하면서 또 약간 다주택자가 이 집값의 원흉이다라는 식으로 또 약간 좀 얘기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백 채를 산 사람들은 뭐 서울 아파트를 수백 채를 사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뭐 그냥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시행한 뭐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같은 것들이 안 팔려가지고 뭐 자기가 막 떠안기도 하고, 이 뭐 전세 사기에 악용되기도 했지만 뭐 노숙자나 신용불량자가 명의를 막 다 가져가가지고 수백 채가 있는 경우도 있고, 뭐 평균 그 주택 그 가격이 뭐 1억 6천 뭐 이렇습니다. 수백 채 가지고 있는데 평균 가격이 1억 6천이면 아파트는 아닐 거잖아요. 아파트는 아니고 대부분 뭐 빌라나 뭐 오피스텔 그런 건데, 빌라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파트는 보통 1주택자들이 많이 가지고 있긴 하거든요. 어쨌든 지금 임대사업자가 또 타겟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임대사업자를 공격하는데, 임대사업자의 실상은 약간 비아파트, 뭐 빌라나 오피스텔, 뭐 도생,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계시다가 이거 처치 곤란해가지고 들고 가는 분들도 많은데, 이거를 지금 뭐 혜택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런 물건들이 이제 더 나올 거잖아요. 아 그래 그럼 빌라 팔자. 안 팔리는데요? 뭐 더 급매로 팔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또 이제 빌라 시세가 또 갑자기 출렁출렁 막 빠집니다. 그러면 기존에 또 살던 전세보다 또 막 갑자기 매매가 더 내려가면 또 본의 아니게 또 역전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여기도 이제 좀 걱정이에요. 지금 이제 비아파트 쪽에서 시장에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어요. 자,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버티기 막는다 해서 이제 양도세 혜택을 줄이고 뭐 종부세에서 배제시켜주는 것도 의무 기간이 끝나면 얼마 안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안 주려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년 이제 장기 임대 그 사업자를 하면은 8년간 의무를 지키죠. 그동안 뭐 부기 등기도 하고 뭐 이제 사업자의 현황 신고도 잘 하고 임대료도 못 올리고 이제 8년간 의무를 하면 그 다음에 종부세 배제된 거랑 양도세에서 그 좀 혜택을 줍니다. 뭐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있고 뭐 중과도 안 하고 하는데, 그 혜택도 너무 많이 오래 주면 안 되니까 뭐 몇 달 주거나 뭐 1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 안에 또 세입자가 있으면 또 못 파는 토호제가 엮이잖아요. 이제 임대사업자들은 이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제 마지막에 좀 나도 이제 혜택 좀 볼라나 하는데, 여기서 또 이제 타이밍이 안 맞으면 또 골치 아파지기 때문에, 저도 옛날에 임대사업자 했지만 강제 말소 당하고 종부세를 막 수천만 원 수억씩 막 부과받았던 입장으로서 임대사업자 하지 말라 했는데도 어떻게든 임대사업자를 또 해가지고 우선 급한 불 껐던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항상 결국에 지나고 나면 항상 청구서가 돌아오더라. 매도냐 증여냐 바빠지는 다주택자들 해가지고 지금 다주택자들이 지금 팔아야 되냐 뭐 아니면 증여를 해야 되냐, 그 갑자기 지금 막 전방위 압박이 들어오니까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매가 많이 나오나 보다 해서 현장을 가본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분위기에서는 약간 일종의 호객용 물건도 많이 있습니다. 호객 행위를 하기 위해서 되게 좀 저렴하게 매물을 올려놓고 오면은 이거 팔렸는데요, 막 이런 물건들도 많아가지고 실제 가보면요 딱히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 2, 3주 전 대비 그러면 가격이 안 내려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또 내려온 것도 내려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뭐 생각하는 것처럼 막 뭐 10몇 억이 빠져있는 초강력 급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조이긴 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이 달랑 한 채 나왔다. 다주택자가 줄어든 탓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지금 뭔가 규정이 다주택자가 팔 수 없는 그런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조건이어가지고 매물이 못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풀어줘야 된다 해가지고 오늘 정부가 이제 발표를, 뭐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약간 간접적으로나마 우리가 어떻게
유예를 해주겠다라고 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우선 지금 매물이 어디가 많이 나오냐면요. 지방에 많이 나옵니다. 갑자기 지방에 유의미하게 매물이 늘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다주택자는 너무 당연하잖아요. 서울에 다주택자 뭐 5개, 6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부분은 뭐 서울 수도권에 괜찮은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뭐 이제 2채, 3채, 4채 정도를 뭐 지방에 갭 투자를 해본다든지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가지고 월세를 받는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많은데 가장 지금 다주택자 비중이 높은 데가 강원도래요. 강원도는 다주택자 비중이 17%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월 9일 이후로는 종부세를 다시 뭐 늘릴 수도 있고 양도세를 늘릴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만약에 강원도에 한 채를 가지고 있다면 야 그럼 우선 강원도부터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강원도는 가뜩이나 좀 상황이 뭐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여기에서 이제 좀 처분 매물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합니다. 다주택자 매물을 살 때는 한시적 갭 투자를 열어주겠다. 세입자가 있어도 팔 수 있다. 5월 9일까지만 계약을 하면은 양도세 중간에 안 되니까 이번에 팔아라. 세입자 있어서 못 파는데요. 괜찮다. 내가 팔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토어제 지역에서도 갭 투자가 가능하고 토어제가 아닌 곳에서는 원래 세입자 있는 상태로 팔 수 있으니까 5월 9일 안에 계약하고 파세요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대로 이제 시행령 발표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다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사비 5천만 원 준다고 해도 안 나갑니다. 막 세입자가 버텨서 못 팔아요 하던 그 아우성은 이제 좀 잠잠해질 것 같고 당분간 이사비를 주네 마네 했던 싸움은 이제 싹 사라지고 세입자들도 이제 이사비를 받을 명목이 안 생기겠죠. 어차피 세입자 있어도 팔 수 있으니까 뭐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게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시장에 여유를 준 거니까 팔려고 했던 분들은 매물을 오히려 더 내놓을 수도 있어가지고 매수자도 괜찮고 매도자도 나쁘지 않은 어찌 보면 그냥 시장의 자정작용이 돌아가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일종의 정상화가 되는 거죠. 자, 똘똘한 한 채만 꽉 잡을 거야. 다주택자 지방 팔고 서울 한 채에 집중한다.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당연하겠죠. 지금 세종이나 대전 부산에 매물세가 많이 늘었다. 제가 상담하고 있는 분들도 부산에 하나 정리했고요. 최근에 이제 수원에 하나 정리하는 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천안에 하나 정리하는 분도 있고, 뭐 의정부에 있는 거 하나 지금 팔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른 거를 정리하고 하나를 최대한 좋은 걸 남기려고 하는 거는 뭐 이거는 정부 정책과 이런 분위기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반대로 지금 서울 쪽은 뭐 매물이 조금 나오겠지만 지방에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방은 또 분위기 안 좋은 곳들도 많은데 여기에 매물이 더 쌓이는 거니까 상대적인 약간 좀 양극화 이런 것들도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5억 아래는 줄 서서 봅니다. 규제가 만든 역주행 해가지고 옛날에도 뭐 15억 초과 아파트는 대출 금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15억까지는 그나마 대출이 나오고 15억을 초과하면 대출이 막 팍팍 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매 가격을 14억 9,980만 원 뭐 이렇게 계약서를 많이 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5억을 넘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많이들 이제 거래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9억에서 한 15억 사이, 소위 말하는 약간 중급지라고 부를 만한 곳들이 매수세가 지금 막 엄청 뜨겁습니다. 엄청 뜨거워가지고 가보면은 뭐 매물도 없지만 이 무주택자분들 1주택 갈아타기들이 거기서 지금 많이 대출받으면서 사고 계세요. 거기에다가 이번에 지금 정부가 이렇게 막 강력하게 이 다주택자 압박을 걸다 보니까 지금 불똥이 튄 곳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공유주거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거 아세요? 그 역세권에 보면은 어떤 그 건물 하나가 그 임대를 하는 그 이제 1인 가구한테 빌려주는 그런 건물을 아예 지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제 공유 주거 뭐 아니면 공유 커뮤니티를 만들고 작게 약간 그 원룸들을 이렇게 배치한 그런 이제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이 사는 그런 공유 주거 사업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스타트업도 많이 하지만 뭐 대기업 계열사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이제 완전 타겟이 돼가지고 수익의 97%를 세금을 낸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대출도 다 막히고 그리고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뭐 종부세니 뭐니 이런 것들 이제 다 부과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뭐 고사 위기에 빠졌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뭔가 기업형 임대를 한다는 게 더더욱 이제 어려워지는 거예요. 뭔가 좀 하려고 하면 뭐 규제가 바뀌고 뭐 좀 해보려고 하면 뭐 또 시장이 막 뒤집히고 뭐 이런 걸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참 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임대주택이 10만 가구인데 승인받고 착공도 못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공공임대, 공공으로 분양을 많이 하겠다라고 하지만 인허가는 돼요. 근데 착공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은 요 택지를 분양을 하려고 해도 분양이 안 돼요. 그러니까 택지를 누가 사가지고 거기다가 뭐 이렇게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럼 직접 하자 해가지고 이제 시공사를 섭외를 하려고 해도 이 단가가 안 맞아가지고 또 사업이 진행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공이니까 좀 저렴하게 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려고 해도 요즘에 이 산재나 이런 걸 되게 강력하게 보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사망 사고 나면 막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안전도 지켜야 되고, 근데 이제 공기도 지켜야 되고, 근데 공사비는 또 이제 많이 안 주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좀 싸게 해줘야 된다. 저희가 이거 단가가 안 맞는데요? 하면서 이제 입찰이 잘 안 들어옵니다. 입찰이. 그래가지고 임대주택 10만 가구를 지으려고 승인도 받고 허가를 다 했는데 착공을 못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1, 2구 대책 때 나온 그 공공 뭐 택지들을 조성한다고 했던 것들이 좀 잘 되면 좋은데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간에서 뭐 이제 뭐 노조나 뭐 공공기관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사진 같은 거 보면은 벌써 이제 과천에서 찬성 시위도 있고 반대 시위도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반대가 좀 더 강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거 관련돼 가지고 뭐 마사회부터 해서 지금 매출도 엄청나게 크고요. 그리고 뭐 어쨌든 하고 있는 사업을 접고 옆으로 가라는 거니까 반대가 좀 심할 것 같은데, 뭐 태릉도 그렇고 용산도 그렇고 지금 전반적으로 반대 기조가 올라와서 정부도 좀 걱정이 많을 겁니다. 자, 거기다 지금 태릉 시세에 6천 세대 정도를 이제 공급한다고 막 했었었는데 여기도 지금 골치가 아픈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문화재 때문에 문화재의 경관을 막으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고려했을 때는 3에서 6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냐 빌라냐 애매하죠. 거기다가 이제 층수를 못 올리면은 건폐율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공간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 빽빽한 빌라촌으로 지어야 되는데 그럴 거면 여기를 공급을 왜 하지? 이게 이제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최소한 한 10층에서 15층 정도는 지어줘야 그래도 중간에 좀 조경도 넣고 뭔가 좀 이렇게 동간 간격도 좀 뗄 텐데 3에서 6층은 아니겠죠. 이건 아니겠지. 만약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뭐 빌라로 그냥 대규모로 까는 건데 그럴 거면 여기를 공급을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나 혼자 산다. 800만 명을 찍고 있는데 72%가 급감했다. 지금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게 비아파트입니다. 지금 1인 가구가 800만 명이 사니까 이 1인 가구는 사실 아파트 수요는 아닐 수 있죠. 그러면 이분들은 보통 이제 원룸형 뭐 오피스텔이나 아니면은 1인 가구들이 살만한 좀 작은 빌라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이 사시는데 여기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4년 동안 72%가 급감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100개 짓던 거를 지금 20개 정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못 짓는 거죠.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었지만은 수도권도 많이 줄어가지고 이제는 뭔가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신축을 보기가 참 희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월세도 올라가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6억 6,500만 원을 돌파했다. 올해 최고치 경신할 것 같다라고 하는데 21년도가 정말 전세 대란이고 막 그랬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0년에 8월입니다. 8월에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전세가 미친 듯이 폭주해가지고 21년도에 막 진짜 막 정점을 찍었을 때가 6억 6천만 원인데 지금 6억 6,500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부터 또 공급 없거든요. 더더욱 없어지니까 아마 올해는 전세값이 최고치를 경신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계약을 끝나면 어떡할까? 집주인들의 압박과 전세값 급등에 세입자가 발을 동동 구른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거를 뭐 집을 살려니까 대출도 안 해주고 근데 이제 전세값은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나가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고민이 많죠. 그렇다고 이거를 동네를 바꿀 수도 없고 올려줄 수도 없고 약간 좀 사면초가에 빠질 수도 있어요. 새 아파트 전세요? 월세밖에 없습니다. 마용성 신축 월세 비중이 70%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전세를 맞춰가지고 뭔가 잔금을 낸다는 게 쉽지 않구나. 그리고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무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이시니까 뭐 실거주도 많이 하실 거고. 그러니까 과거같이 그렇게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나와도 이제 반전세, 뭐 아예 생 월세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는 거죠. 전반적인 신축 선호도에 따른 또 월세도 더 비싸고 이런 좀 악순환도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월세 80만 원도 순식간입니다. 대학가에 덮친 원룸플레이션. 그래서 원룸들 지금 월세도 많이 비싸지는데 이거는 뭐 당연하죠. 공급이 없습니다. 이쪽도 공급이 없는 거는 마찬가지고 신축 공급이 없으면 전월세는 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아파트 공급이 급감하는 26년, 27년, 28년은 아파트 발 전월세 상승도 똑같이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게 맞겠죠. 자, 김윤덕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지대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인식이 바뀔 것이고 그게 가격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는 키가 될 것이다. 임대주택이 많이 지어지면은 아무래도 가격 영향을 좀 덜 받는 이게 있고, 그리고 여기서 가격을 눌러주면은 뭐 무한정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과 공공임대가 어느 정도 가격을 경쟁하면서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공공 물량이 너무 적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 9%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시중에 9%의 물량이 뭐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시장의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한 30%는 돼야 될 거예요. 근데 30%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돈만 많으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이 토어제 해제를 하거나 재건축 초과이익 폐지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논의 안 했다고 다시 한번 또 공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간에서 공급이 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공급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공공 공급이 그것도 막 엄청 대규모로 막 수십만 채가 공급이 되면 가격 안정이 좀 되겠죠.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시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 주식 팔아가지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 샀다. 강남 3구에만 9천억 유입됐다. 이런 기사들이 또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도 많이 오르고 여기서 좀 더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 정도면 이제 좀 수익 실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이제 슬슬 나올 만한 주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정리하면 집 사고 여기서 집 사고 이런 것들을 또 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에서 또 공급이라도 많으면 좀 분산이 되는데 그것도 아니니까 올 한 해 뭔가 진짜 막 그 응축되는 에너지가 좀 느껴져 가지고 이제 여름 되면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걱정도 되고 그때는 정말 또 어떤 정책들이 나올까 이것도 좀 궁금하기도 한 그런 분위기라고 보입니다.